네, 지난해 발생했던 한 고급 시계 밀반입 사건. 그런데요. 자,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관련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 유흥업소 출신 여성에게 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고가의 뭐 4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얼마요? 4천만 원. 네. 예. 그 시계를 미국에서 네. 구입해서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시계를 들고 이제 국내에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는 일단 전재만 씨는 이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준 사람이니까 전재만 씨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유흥업소 여성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네. 공무원에 줬으면 뇌물이겠지만, 네. 유흥업소 여성이 준다고 해서 죄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요. 네. 동아원 그룹의 이희상 전 회장의 따님과 이렇게 결혼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네. 미국에서 와인 농장으로 한 1,000억 대 정도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빌딩과 채권 등 합쳐가지고 1,26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재산이 지금 장인과 같이 네. 와이너리를 지금 미국에서 같이 경영을 하고 미국에서 있다. 지금 와이너리라고 하면 이제 와인 제조 공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와인 농장과 대저택 추정입니다. 약 1,000억 원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고 빌딩만 약 100억 원, 채권 최소 1,26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다. 글쎄요. 자, 당시에요. A씨를 적발했던 그 여성을 적발했던 세관 관계자에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특정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름이 나온 거죠. 폭로한 사람은 전혀 여기 일반 사항이 없죠.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선물로 인정되면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해지는 거니까요. 그걸로 종결이 되죠.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낼 수 없다라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이 재산을 환수하겠다면서 검찰까지 나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당시의 검찰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책임 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임 재산 총 1,703억 원 상당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증거 관계와 책임 정도, 자진 납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길지훈 차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환수가 된 겁니까? 지금 추징해야 할 돈이 한 2,200여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7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중에 지금 한 1,148억 정도가 추징이 완료가 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1,000억 이상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이 추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수 기한이 2020년 10월입니다. 네.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지나면 1,000억 원을 못 걷더라도 이제 그 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아버지는 지금 1,000억 이상에 되는 돈을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거고 네. 아들은 저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죠. 네, 전재국 씨가 이 완납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 들어보시죠.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죠. 전재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징금을 갚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봉투 붙이는 노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역을 한다고 합니다만 황제 노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당이 일반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일당이 이제 400만 원이고요. 그 일당 400만 원이요. 벌금을 40억을 선고받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2년 8개월의 노역 기간에 걸쳐서 일당 400만 원을 해서 그것을 다 갚아라. 네. 이렇게 이제 선고가 내려져 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당 400만 원. 그러니까 40억 원을 일당 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일해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네.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액수를 그렇게 이제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당 400만 원이 나오고. 자, 그럼요. 지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추징금을 내겠다라고 아까 인터뷰까지 하면서 재산을 공개를 했었고요. 전재용 씨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노역까지 하면서 지금 추징금을 갚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 1,200억이 넘는 재산가이고 미국에 있는데 이 재산은 그럼 추징 대상이 안 됩니까? 우선 전재만 씨의 재산이 네.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지금 추징금을 갚아야 되는데 네. 만일에 자기가 그 재산이 충분한데도 안 내기 위해서 네. 이걸 전재만 씨 이름으로 미국으로 동화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숨겨놓았다면 그거는 그 추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전재만 씨는 이게 아마 동화원 그러니까 네. 무슨 밀가루 회사입니까? 원래가 그 밀가루 만드는 회사의 그 미국 투자 회사다. 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과 전혀 관계 없다고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추징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밝혀내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안민석 의원인데요. 방금 그 와이너리 1,000억 원을 넘게 호가한다는 그 와이너리 소유주가 누군지요. 안민석 의원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서 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더라고요. 장인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장인하고 그 전재만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에 건배 와인으로 온다도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바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전두환 아들이 만드는 와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다도로 이 와인. 이 뭐 어떤 와인입니까?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지금 안민석 의원 말로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라고. 예, 2010년 그 G20 그 정상회의가 이제 네. 서울에서 열렸을 때 그때 정상들의 만찬주로 예, 아하. 선정이 돼서 이렇게 널리 좀 이렇게 홍보가 된 그런 와인이라고 합니다. 한 네. 45만 원, 병당 한 45만 원 정도 하는 한 병이에요? 예, 좀 고가의 와인이고요. 약간 탄닌이 좀 부드럽고 네. 예, 산도가 자연스러운 뭐 그런 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 두 사람의 형이 저렇게 추징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저렇게 돈 많으면 추징금을 좀 셋째 아들이 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나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내는 방법밖에 예, 없는 거죠. 기자회견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맏형이 내가 네. 뭐 내 재산을 갖다가 뭐 헌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형제들 재산을 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톱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9번째 9위 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 불명예 퇴진을 했죠. 이후에 총장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가요, 이 사상 처음으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선거, 총장 선거를 실시해서 신임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에는 김혜숙 교수가 총장으로 당선이 됐죠.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였죠. 네, 김혜숙 교수가 이 직선제로 치러진 이화여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몰표를 받으면서 총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131년 역사 최초로 직선제로 이루어진 이 선거에서 일단 이겼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1차 투표 때도 1위였었고요. 네. 결선 투표 때도 50%가 넘는 득표율을 얻으면서 1위가 돼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결선 투표 득표율이 57.3%.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네요. 네. 자, 당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쁜 마음보다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화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문화 구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구성원들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서는 거, 이것이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여기 또 어르신들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상의 드려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김혜숙 이화여대 신임 총장. 글쎄요, 시청자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민지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번에 이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총장이 된 이 김혜숙 교수는 또 이대를 나왔고요. 역시 이대 대학원까지 나왔고 미국 시카고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대 철학과 교수로 지내왔습니다. 또 최순실 사태로 발단된 그때 당시 이대 사태 때도 반재단파, 그래서 학생들의 편에 서서 계속 활동을 해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시위를 또 주도했던 그런 스승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득표율도 굉장히 높고 학생들의 지지도 전폭적으로 받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자, 이번에 이화여대 총장 선출은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던 직접 선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혜숙 총장 왜 당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암시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오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화여대 학생이 보낸 겁니다. 김혜숙 교수님은 학생들 입장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김혜숙 교수님까지 비리 교수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부디 청문회에서 교수님 노고가 컸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동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렇도록 바라던 총장은 오지 않고 경찰들이 해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이 받았을 배신감과 그 충격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저기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그리고 아까 동영상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최순실 씨가 이제 출석한 청문회에서 네. 이제 이화여대 학생들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태 때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네. 그 동영상 장면입니다. 아하. 그 동영상을 이제 청문회장에서 이제 상영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번에 총장이 된 김혜숙 총장이 예.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네. 이제 김혜숙 총장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네. 이렇게 최순실 사태와 연루된 분이 아니다. 국민을 네. 위해서 이렇게 힘써준 분이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그런 와중에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본인도 좀 감정이 북받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문회장에 증인들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비리 교수들이 앉아 있었고 거기에 섞여 앉아 있다 보니까 저분은 오히려 학교, 재단과 이 비리에 대해서 맞서서 학생들과 싸웠던 그 교수님인데 같이 앉아 있다 보니까 마치 뭉뚱그려서 같이 비리 교수로 오해를 받았었다. 학생들이 이제 그 부분을 해명해달라고 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학생들의 이화여대, 근데 이 학교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번에 새임 총장에 대한 굉장히 환영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겠군요. 사실 이대가 지난해 네. 이런 여러 사태들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이대생들의 분노가 많이 표출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최초로 특히 졸업생까지도 모두 함께한 이 직선제 총장 선거에서 이 김혜숙 교수가 당선이 되면서 다들 너무 기뻐하고 있고요. 제가 SNS나 이런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신 한 4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 자기도 직접 투표를 했고 김혜숙 교수가 당선이 돼서 너무 기쁘다는 글을 올렸는데 네. 앞으로 많은 이대인들의 어떤 지지와 환영 속에서 정말 새롭게 이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학생들, 교직원, 학교 관련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총장에 선출된 김혜숙 교수. 당시 청문회장에서요.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총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한 좌절감과
동시에 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화여대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인간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수협회 차원에서도 의혹을 제기해 왔었고 앞으로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사실 이화여대 하면은 굉장히 사학 명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지 실추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혜숙 신임 총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대 이번에 최순실 씨 사태의 처음 그게 뭐냐면은 네. 어떤 그 소통이 안 되고 네. 어떤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무조건 네. 그 학교 운영이 결국은 최순실 씨 사태를 가져왔다. 네. 이런 반성에서 졸업생까지 네. 동참해서 우리 이화여대를 총 대표하는 분을 뽑았으면은요. 네. 저분이 이제 그 최순실 씨 사태로 인한 이대 명예의 먹칠을 네. 다 말끔히 지우는 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적폐가 청산되듯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권에 들어온 것처럼 이화여대도 어떻게 보면 약간 평행이론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 총장과 비리 교수들이 사라지고 신임 총장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 9번째 소식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10위 소식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는데. 네. 만일에 자기가 그 재산이 충분한데도 안 내기 위해서 네. 이걸 전재만 씨 이름으로 미국으로 동화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숨겨놓았다면 그거는 그 추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전재만 씨는 이게 아마 동화원 그러니까 네. 무슨 밀가루 회사입니까? 원래가 그 밀가루 만드는 회사의 그 미국 투자 회사다. 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과 전혀 관계없다고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추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밝혀내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안민석 의원인데요. 방금 그 와이너리 1,000억 원을 넘게 호가한다는 그 와이너리 소유주가 누군지요. 안민석 의원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서 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더라고요. 장인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장인하고 그 전재만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있어요.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에 건배 와인으로 온다도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바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전두환 아들이 만드는 와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다도로 이 와인. 자, 이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죠. 전재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징금을 갚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뭐 봉투 붙이는 노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역을 한다고 합니다만 황제 노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당이 일반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일당이 이제 400만 원이고요. 그 일당 400만 원이요. 벌금을 40억을 선고받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2년 8개월의 노역 기간에 걸쳐서 일당 400만 원을 해서 그것을 다 갚아라. 네. 이렇게 이제 선고가 내려져 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당 400만 원. 그러니까 40억 원을 일당 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네.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액수를 그렇게 이제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당 4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럼요. 지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추징금을 내겠다라고 아까 인터뷰까지 하면서 재산을 공개를 했었고요. 전재용 씨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노역까지 하면서 지금 추징금을 갚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 1,200억이 넘는 재산가이고 미국에 있는데 이 재산은 그럼 추징 대상이 안 됩니까? 우선 전재만 씨의 재산이 네.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지금 추징금을 갚아야 되는 과 대저택 추정입니다. 약 1,000억 원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고 빌딩만 약 100억 원, 채권 최소 1,26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다. 글쎄요. 자, 당시에요. A씨를 적발했던 그 여성을 적발했던 세관 관계자에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도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했다면 특정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름이 나온 거죠. 업무한 사람은 전혀 여기 위반 사항이 없죠.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선물로 인정되면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해지는 거니까요. 그걸로 종결이 되죠.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낼 수 없다라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이 재산을 환수하겠다면서 검찰까지 나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당시의 검찰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책임 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임 재산 총 1,703억 원 상당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증거 관계와 책임 정도, 자진 납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길지훈 차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환수가 된 겁니까? 지금 추징해야 할 돈이 한 2,200여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7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중에 지금 한 1,148억 정도가 추징이 완료가 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1,000억 이상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이 추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수 기한이 2020년 10월입니다. 네.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지나면 1,000억 원을 못 걷더라도 이제 그 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아버지는 지금 1,000억 이상에 되는 돈을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거고 네. 아들은 저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죠. 네, 전재국 씨가 이 완납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 들어보시죠.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했던 한 고급 시계 밀반입 사건. 그런데요, 자,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관련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 유흥업소 출신 여성에게 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고가의 뭐 네. 4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얼마요? 4천만 원. 네. 예. 어우. 그 시계를 미국에서 네. 구입해서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시계를 들고 이제 국내에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는 일단 전재만 씨는 이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준 사람이니까 전재만 씨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유흥업소 여성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네. 공무원에 줬으면 뇌물이겠지만, 네. 유흥업소 여성이 준다고 해서 죄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요. 네. 동아원 그룹의 이희상 전 회장의 따님과 이렇게 결혼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네. 미국에서 와인 농장으로 한 1,000억 대 정도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빌딩과 뭐 채권 등 합쳐가지고 1,26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재산이 지금 장인과 같이 네. 와이너리를 지금 미국에서 같이 경영을 하고 미국에서 있다. 지금 와이너리라고 하면 이제 와인 제조 공장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와인 농장